얘기하면 되겠지?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47번의 A번은 앞에 있는 tail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분사가 필요한 거지 이미 앞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동사가 나올 수는 없어서 이미 행이 답이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좀 머리 식힐 겸 단어 한번 살펴보자. try가 어떤 접두사가 있어? try. 이게 숫자 3이야. 그래서 try 앵글이 뭐지? 각도야. 그래서 너네 삼각형으로 된 악기가 트라이앵글이야. 그럼 포세이돈이 뭐 들고 다녀? 포세이돈 무기 삼지창 들고 다녀. 그래서 아쿠아맨도 포세이돈의 자식이니까 삼지창을 들고 다녀. 끝이 갈래가 3개 있는 거지? 삼지창이 영어로 트라이던트야.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트라이브가 뭔지 알아? 부족이야. 아니 선생님 왜 부족이 3인데 왜 부족이 됐을까요? 이건 로마 시대에 나온 단어인데 얘기한 적 있나? 로마가 옛날에 이민족들을 점령하고 지배하면서 한 수백 개의 이민족들을 다 지배했거든. 너무 이상한 새끼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임의대로 세 부류로 나눴어. 그래서 트라이브야. 그러니까 로마인을 빼놓고 이상한 놈들의 부류를 3가지로 나눴다 그래서 트라이브가 된 거야. 트라이브. 세 부족. 그러니까 시민이 아니고 부족인 거야. 야만족 이런 뜻이야. 트라이브가. 이 세 부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 그러니까 로마한테 뭐 해야 돼? 지배 식민지애들은 뭔가 갖다 바쳐야 되지. 농사를 짓거나 수확을 거두면 이 컨이라는 게 다 합친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 있어. 행위 아니면 합치는 거야. 그래서 세 부족이 합쳐서 낸 게 기여하고 갖다 주는 거야. 컨트리뷰터였지. 공헌하다, 기여하다. 이게 갖다 바치는 거야. 세 부족이. 그럼 이제 로마는 그걸 거두어 가지고 알맞게 또 공정 배분을 해야 부족들도 먹고 살겠지. 그래서 야 니네 거둔 거 우리가 똑 3등분해서 잘 나눴어. 다시 세 부족에게 나누어 줄게. 해서 디스트리뷰트가 뭐야? 분배하다, 배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세계라는 뜻에서 나온 거야. 응? 그래서 여기 단어가 지금 두 번째 보니까 디스트리뷰트가 나와서 내가 얘기한 거야. 분배하다. 오케이? 영화 보면 헐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볼 때 그 배급사라고 나오는 거 봤어? 제작은 헐리우드에서 했어. 근데 그 영화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상영관에 올리는 회사를 배급사라고 그래. 그래서 영화 보면은 외국 영화인데 마지막에 그 영화 제작사 드림웍스 막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CJ 뭐 이렇게 나오지. 그럼 그 영화를 CJ가 수입해서 우리나라 극장에 걸었다는 뜻이야. 그걸 배급사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 미국에서는 3년 전에 히트친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배급하면 잘 안 먹힐 것 같아서 수입을 안 하다가 미국에서는 상영됐는데 우리나라에 상영이 안 되는 거야. 근데 3년 뒤에 배급사가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 걸면 되겠다 해가지고 몇 년 지난 영화가 이제 개봉할 때가 있어. 배급사를 늦게 만나서 그래. 오케이? 그럼 저기 뭐야 넷플릭스나 쿠팡플레이 같은 것도 일종의 무슨 사야? 배급사야. 외국 영화를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서비스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배급사. 그래서 오리지널 있지. 이 배급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얘네들이 아예 남의 걸 사다가 배급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자체 제작을 한 컨텐츠가 오리지널이야. 디즈니 플러스도 보면은 오리지널 이렇게 있지. 그건 디즈니 자체적으로 제작한 거야. 넷플릭스도 자체 넷플릭스 제작이 있고 배급이 있는 거야. 그래서 흑백 요리사는 뭐야? 배급이야, 제작이야? 제작한 거야. 넷플릭스에서. 돈이 많으니까 그거 찍고 출연료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그거 1등 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야. 1등 안 해도 출연료가 엄청나. 거기 나오면. 네가 영화 찍었다. 어디에 배급을 부탁해야 되겠어? 넷플릭스. MBC에다 부탁하면 안 돼. MBC는 배급을 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우리나라야. 넷플릭스에 배급을 부탁하면 전 세계에서 거의 이 내용이
지난번 고3 모의고사에 나왔어. 제작보다 배급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때 distribution. 알아도 중요한 단어야. 그럼 여기서는 레오파드가 표범이라고 그랬어. 문장 전체를 보자고. 주어 동사는 나왔어. 표범은 가장 널리 이게 distributing 이렇게 나왔어. 부사 빼고 아가 나왔지. 그지? 그리고 더도 나왔어. 이 얘기는 뭐야? 비동사 뒤에 보어는 뭐하고 뭐가 나올 수 있지? 형용사나 명사지. 근데 더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요? 그래 부사 지운 거야. 명사 어디 있지? 여기. 거대 고양이. The Great Cat이야. 요것만 가지고도 해도 되지. 레오파드는 큰 고양이과다. 이렇게 돼서 그럼 얘는 이걸 혼내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 distribute는 이제 이렇게 봐야 돼. 거대 고양이가 배포했어. 거대 고양이를 배포했어. 얘네가 뭘 분배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분포된이야. 이 배포가 분포라는 말로 쓰이는 거야. 가장 널리 분포된 고양이과, 큰 고양이과 동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이건 해석으로 얘가 분포시킨 게 아니고 얘를 분포한 거니까, 즉 분포된 거니까 과거 분사 distributed. 뭐 사회 시간에 많이 나오잖아.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서는 벼가 널리 분포돼 있다. 그때 distributed. 사회 시간에 배웠지. 요새 평야 배우냐? 사회 시간에? 김해 평야, 나주 평야 이런 거 배우냐? 지리 안 배워? 요새는 분화되게 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day부터 볼 거야. 주어 have proven 나오는데 이거 잘 봐야 돼. 주어 prove가 좀 어렵게 쓸게. 불완전 자동사야. 그럼 목적어가 나와야 돼, 보어가 나와야 돼. 보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얘는 뒤에 형용사가 나오잖아. 보어로. 그러면 뜻이 뭐뭐라 라고 증명되다. 자칫 수동태로 쓰면 안 돼. 증명됐다고 해서 be proved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냥 prove 형용사가 증명되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과 조금 다르지만 이 동사의 성격이 주격 보어로 형용사를 갖는 그런 문장이란 말이야. 답은 나왔네. have pp지만 prove니까 형용사 써요. 됐니? 그러면 그것들은 해석 좀 해보자. 그것들은 이미 증명되었어. 어떻다고? adapt가 뭐였어? 적응하다지. able 수동 적응될 수 있는 놈으로 밝혀졌다. 증명되었다. 그럼 뭐 적응력이 있는 놈으로 밝혀졌다는 건 쉽게 잘 안 없어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in the face of가 마주했을 때조차도 뭐를? 인간의 확장, 인간의 사는 영역의 확장. then 치타나 라이언이나 호랑이보다. 그럼 얘네들은 인간의 사는 영역이 확장될 때 줄어들었는데 얘네들은 그 인간이 늘어나는데도 잘 적응해서 개체수가 유지됐다는 소리야. 그래서 앞에 나오지만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위쪽에 있었지. 가장 넓게 분포된 고양이 종이 표범이라는 거야. 멸종되지 않았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내용 며칠 전에 왜 멸종되지 않았겠어? 인간이 늘어나는데도. 첫 번째 나왔어. 꼬랑지로 겨우 있는지 없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그랬지. 그건 뭐야? 쉽게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 문법만 세 줄 했는데도 눈에 띄지 않아서. 첫 번째 그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아주 널리 분포돼 있고 인간이 아무리 사는 영역이 넓어져도 잘 없어지지 않는 종으로 판별되었다. 문법이 내용 전체를 도와준다. 됐지? 48번.
prefer는 A or B야. A를 B에 대해서 준비시키다. 그럼 준비해야 되는 내용은 A야 B야? 아니지. A를 준비시키는 거야. B를 위해서. 그럼 만약에 내가 시험을 준비한다. 그럼 I prepare the exam이야? I prepare for the exam이야? for를 써야 돼. 오케이? 그래서 간혹 이런 거 풀로 안 나오고 prepare A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준비시키는 거고 prepare for라고만 나오면 그걸 준비하는 거. 그래서 prepare 경주를 준비한다. prepare the race가 아니고 prepare for the race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prepare 은채 for the race 은채를 경주에 나가도록 준비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지금 for가 나온 건 이거를 준비시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이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거야. 어른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른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고 어른이 된 삶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주는 거지. 되니? 뜻은 그래. and 나왔으니까 뭐지? 병렬이야. 그러면 앞에 병렬 누구 있어? prepares면은 is랑 병렬이 돼야 되고 preparing이면 cutting이랑 돼야 되는데 이것은 cutting the apron strings 뭘 자르는 이게 너네 그런 말 들어봤나? apron이 원래 앞치마거든. 앞치마에 끈 있지. 이걸 자르는 걸 뭐라고 하냐면 너네 들어봤어? 치마폭을 벗어난다 이런 말 알아? 쉽게 말하면 애들이 이렇게 앞에 거는 거 있지 밥 먹을 때. 이게 apron이야 이것도. 엄마가 요리할 때 두는 것도 apron이거든. 여기 턱받이 있잖아. 그래서 이걸 딱 잘라낸다는 거야. 이제 어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관용 표현인데 cut the apron strings 그 앞치마 턱받이 끈을 잘라버리는 과정의 일부이다. 그럼 잘라버린다는 게 뭐니? 바로 성인의 삶을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바로 두 가지 어떤 과정의 일부인데 그 과정이 첫 번째 뭐하고 엄마 치마폭을 벗어나고 그지? 그리고 벗어났으니까 에이프런을 잘라냈으니까 그 다음에 성인의 삶을 뭐하는?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한 부분이다. 되니? 내용 뭘까? 앞에 내용 보니까 이해되지? 어린 사람들은 yearn은 갈망하다. yearn for 뭘 갈망해? 자유와 독립. 자유와 독립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치마폭을 벗어나서 성인기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다. 되니? 그러니까 니네가 어른이 되려면 당연히 자유로워지고 싶고 또 두 번째는 뭐야? 독립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지? 엄마랑 계속 살고 싶어? 가은이? 그럼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는 얘기지. 윤지야 확 나가고 싶어? 준비가 되었다. 선생님은 학교를 여기서 나왔어. 여기 김해라고 있어. 여기 고등학교 명문이야. 김해고등학교. 김해고등학교. 우리 때는 지역 뭐 평주나 이런 거 없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때는 고등학교도 시험 봤어. 대학교처럼.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고사를 지원하고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상황이었어. 우리가 왜 명문이었냐면 여기 김해고에 온 애들이 누구냐면 대학교처럼 이쪽에서 다 시험을 보러 가. 이쪽에서. 그 정도는 명문이야. 우리 김해고등학교 선배 중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연예인? 송강호가 우리 선배야. 송강호 배우 알지? 선생님이 입학할 때 졸업한 선배. 선생님 3년 선배. 다들 공부안 해서 그런지 연예인 쪽으로는 그 사람밖에 없네. 하여튼 그런 곳이야. 근데 저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벗어나려면 멀리 가야 되잖아.
여기 명문 있어. 이 김해 쪽에서도 가까운데 부산이니까 뭐 부산에 부산대 이런데 파란색 진한 데는 다 명문대야. 되게 지방대들 센 데들이야. 집 가까운데 가면 되거든. 나는 독립하고 싶었어. 선생님이 인서울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너무 구속했거든. 따로 살고 싶다. 멋있잖아. 서울에 동대 합격했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어떻게 할래? 거기 가서 자취할래? 하숙할래? 뭐 자유롭게 자취하겠습니다. 괜찮겠어? 괜찮아요. 하지만 눈 안 나. 몇 시까지 와라. 뭐 오늘 뭐 했니? 잔소리가 없는 거지. 매번 와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부모님들 확인할 것도 아니고, 그지? 그게 나의 동기였어. 집에서 독립하고 싶다. 그 뒤부터는 선생님 거의 다 가급적이면 집에서 벗어나서 살았던 것 같아. 어른이 되는 거지. 니네도 멀리 갈래? 어떻게 그러더라? 야 서울대 가야지 그랬더니 거기 가면 통학해야 되잖아. 멀리 가야 돼요. 저 자취하고 싶어요. 야 연대 갈래? 그거 지하철 타고 통학해야 되잖아요. 저 멀리 갈래요. 어디 갈 건데? 강원대요. 맞아. 강원대도 춘천에 있거든. 엄마가 춘천까지 통학하라고. 춘천까지 지하철 가잖아. 지하철 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야. 그러면 통학할 수 있잖아. 역으로. 그래서 강원대 많이 가. 성적이 좀 딸린 애들. 근데 이제 수도권은 아니지만 지하철 타면 갈 수 있으니까. 회령역에서 지하철 타면 안 내리고 지하철로 춘천까지 가는 거야. 돈 없는 애들 춘천 놀러 갈 때 그렇게 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지하철권 하나로 그냥 간다니까. 춘천까지 지하철. 그래서 강원대가 춘천에 있고 은근히 좀 지방대인데도 서울 애들이 많이 와. 대진대 많이 와. 공부 못하는 서울 애들. 대진대 특히 강남 애들. 그래서 니네 의정부에 그 3천 몇 번 버스가 있는 거야. 그 대진대 가는 버스 있지. 3천 몇 번인가 그거. 그 잠실에서 오잖아. 강남에 공부 더럽게 못하는 애들이 자기 동네에서 못 가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 오니까 대진대 그 버스. 그 버스가 대진대 학생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 그래서 최초로 대학생들이 필요한 게 휴대폰 충전이잖아. 버스에 휴대폰 충전 포트 만든 버스가 그 버스야. 그 반응이 좋아가지고 요새 일부 버스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야. 원래는 이 새끼들 대학생들이 우르르 잠실에 타면 이거 어디다 꼽을 데 없나 이렇게 되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버스에서 그 좌석마다 그걸 만들어준 거야. 요즘은 가끔 어떤 버스 타면 있지. 그 USB 포트 있지. 그지? 만들어준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비해서 대진대를 가서는 안 되겠다. 그지? 근데 많은 지인 딸내미 이번에 이화여대 합격해가지고 벌써부터 학교 가가지고 입학도 안 했는데 뭐 매점 가가지고 과잠 사고 난리가 났던데. 과잠에 머그컵 사고 막 난리 났던데. 과는 좀 특이하더라고. 기후 에너지 자원 개발할 건가? 내가 그래서 걔 보고 축하한다. 근데 너 왜 거기 갔어? 여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간 거야 막 이러더라고. 좀 재미없지 않을까? 여자만 있는데 어때? 여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재미없을 텐데. 얘네들은 확실히 재미없겠다. 학교 가면 여학생들밖에 없으면. 그래서 의여고 선택 안 한 거 아니야? 의여고 생각해봐. 의여고 어떨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의여고. 별로지 가면 의여고. 자,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봤고, 두 번째 문제. For the adult world야. 어른들의 세계야. 어른들의 세계. 일단 어른들의 세계도 장소의 개념은 있지.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봐봐. 이거 답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관계사 본수업 시간에 하면서 where이라는 관계부사도 뭘로 쓸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럼 이거 관계부사면 둘 다 맞다니까. 그치? 그럼 뭐가 돼야 답이 하나로 떨어져? 그럼 답은 대시야 그러니까. 이게 센스가 생긴다니까.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확인만 하면 돼. 뒤에가 뭔가 빠져 있어야 되지. 어디가 빠져 있어? 좀 부사 날리고. 아이들. 바란다. desire. to 부정사. 목적어. 뭐가 없지? attain이 뭔지 모르나? 뜻? 얻다. 획득하다야.
그럼 뒤에 을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없다 그치?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신 나와야 돼. 알겠어? 센스 있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얻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세상. 그렇잖아. 어렸을 때는 다 어른이 되고 싶잖아. 근데 막상 어른이 되면 또 애가 되고 싶고. 응?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고등학교 여학생들 왜 이렇게 화장하는지 모르겠대. 화장 안 한 그 어린 피부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고, 어? 나이 들어서 그 피부가 안 되니까 화장을 하는 건데, 그 고운 피부에다 왜 화장들 하는지 모르겠대. 너네가 아직 어리니까, 어린 자체로 약간의 뭐 여드름이나 트러블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20대 초반까지는 가장 인생에서 제일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 거지. 어른들은 다 이제 피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뭐 덕지덕지 바르는 거야. 그냥 앰플 바르고 뭐 이러는 거야. 어? 니네 엄마 에센스 바르고 앰플 바를 필요가 없어. 니네는 세안만 깨끗이 해야 돼, 그렇지? 자, 그다음 인간의 자유가 exist 무슨 뜻이야? 존재한다. 이건 뭐지? 똑같은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놨지.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수업을 하나 할 거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단어는 부정어 도치야. 이게 본책에도 있거든. 근데 저쪽 맨 마지막 단어야. 그래서 너네가 특강 시간을 통해서 지금 빨리 미리 선점을 해서 알아둬야 돼. 부정어 도치가 뭐냐면 말 그대로 도치는 자리를 바꾸는 거지. 쉬운 문장 써볼게. 이거 어때? 부정문 never가 부정어지. 절대로 그것을 먹지 않았다잖아. 근데 이 절대로 먹지 않았다는 부정어라는 게 느낌이 굉장히 센 말이라서 가끔 미국 애들이 이거를 앞에다가 꺼낼 때가 있어. never. 그럼 이거 never만 앞으로 꺼내면 해결이 되느냐? 자, 나머지 문장 남았지, 요거. 그지? 공식을 써주면 부정어 도치는 부정어를 맨 앞에 꺼냈다면 플러스 뒤에 의문문의 순으로 써야 돼. 의문문을 쓰라는 게 아니야. 의문문의 순서로 바꿔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동사 있으면 의문문 뭐가 나가 앞에? You are a student가 Are you a student 이렇게 되잖아. 또 조동사 있으면 You will be a doctor, Will you be a doctor 이렇게 되잖아. 일반 동사 뭐야? I like it, you like it, Do you like it? Do, does, did로 나가잖아. 그거 하는 거야. 그거 다 할 줄 알지? 근데 이제 부정문 도치할 때 의문문은 알지만 요렇게 바꾸면 된다. 그럼 부정어 내가 꺼냈잖아, 그치? 그럼 뒤가 쉽네? 요것만 무슨 문으로 고치면 돼? 의문문 고쳐보자고. 과거니까 뭐 나와야 돼? 일반 동사 과거니까 did, he, 원형 it, 이걸 우리가 부정어 도치라고 해. 굉장히 중요하고 문법으로 많이 나와. 오케이? 그럼 부정어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고등부 때 나오는 부정어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거야. 하들리 배웠어. 이거 부정이라 그랬지 내가. 이 시리즈 보면은 scarcely 이것도 거의 뭐뭐가 아닌 이런 뜻이거든. 또 rarely 부정어야. 그리고 부사로 쓰인 little. little도 작은 이런 거 말고 거의 아니다라는 부사로 쓰일 때가 있거든. 요것도 부정어. 그 다음에 니네가 잘 아는 거 있어. not only able also be 경우. 이것도 예를 들자면 he 나 동사를 꾸밀 때 not only likes pizza but also likes hot dogs 이렇게 쓰면 여기 not only가 뒤에 있잖아. 이건 냅두고 얘만 바꾸면
이해돼? 놔두니까 중간에 있잖아. 근데 앞으로 꺼냈거든? 그랬더니 나머지 he likes pizza가 의문문 형태로. 의문문은 아니야. 이렇게 고쳐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어떤 부정의 말이 문장의 중간에 있을 때 앞으로 꺼내면 나머지 내용을 의문문의 순서로 바꿔주는 거야. 여기 다 일반 동사를 얘기했지만 비동사, 조동사가 더 쉽잖아. 비동사, 조동사만 앞으로 꺼내면 되니까. 됐어? 요게 이해가 됐지? 그럼 다음 단계야. 요거 해석할 수 있어? 그는 그것을 먹었다. only가 중요해. 아침에 먹었다 지금. 이거 들어가면 아침에 만 먹은 거지. 자, 미국 애들은 아침에만 먹은 걸 어떻게 보냐면 나머지는 안 먹었다는 소리로 봐. 그러니까 뭐야? 안 먹은 게 더 많은 거 아니야? 아침에만 먹었어 하는 얘기는 나머지 더 많은 시간 안 먹었어 얘기 아니야? 그래서 부정어 말고 준부정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 방금 얘기한 대로 only 플러스 부사나 구절이 바로 준부정어야. 그럼 얘네들도 원래 앞에 있는 게 아닌데 앞으로 나오면 역시 뒤에는 나머지 문장의 의문문의 어순으로 써줘요. 준부정어. 그럼 얘네 다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야 원래는 정상적으로 순서가 맞지 않나? 그는 그것을 먹었다 오로지 아침에만. 이게 자연스럽잖아, 그지? 근데 나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in the morning, 아침에 먹었다지. 그래서 저 아침에라는 건 부사거든. 그러니까 부사구 앞에 only가 있었잖아. 준부정어가 맞고 이걸 만약에 only in the morning이다 하고 앞에다가 두면 그러면 나머지 있지? 똑같아. He ate it 있잖아? 이걸 어떻게 써야 돼? did, he, it, it으로 써주는 게 부정어 도치야. 준부정어 도치야. 똑같아. 부정어 도치나 준부정어 도치 만드는 방법은 똑같은데 only 플러스 부사고도 부정어로 본다는 거지. 왜? 그때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테니까. 됐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 내가 쌍콤마는 뭐하라 그랬지? 지우다. 지우라 그랬어. 그지? 그럼 여기 지금 뭐가 기어 나왔냐? in the morning과 비슷하게 in this real world of daily life 일상의 진짜 세상에서인데 only가 붙었지. 그지? 그럼 준부정어 앞으로 기어 나온 거네. 다음 니네가 쓸 수 있을 건데. 이건 주어 동사고 이건 뭐야? 의문문으로 바꾼 거 아니야? exist를 이게 답이지. 되니? 근데 통째로 잘라서 이걸 어디로 보내면 뒤로 보내면 얘가 답이야. 앞으로 보냈을 때만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지. 됐어? 중요한 거 한 가지. 부정어도치. 그래서 너네가 설마하고 특강 들었으면 앞으로 수업하다가 얘들아 이거 부정어도치야. 그러면 어순에 대해서 의문문의 어순으로 판단을 하고 써야 돼. 이건 29번에도 나와. 간혹.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한 것 중에선 제일 중요한 거야. 부정어도치. 자, 피처링 하나 더 할 거야. 책에 없는 거 하나 더 할 거야. 이건 부정어 도치야. 니네가 크게 알아야 될 도치가 두 가지가 있거든. 부정어 도치가 있고 이건 부정이 아니야. 장소의 부사구로 하면 뭐냐면 간단한 건 here이야. 여기, there, 거기 또는 in the room, 방에. 그렇지?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이런 말 있지? 그래서 the man 앉아 있었다. sat on the bench. 뭐 벤치 위에 앉아 있었다 이거잖아. 그치? 간단하죠. 근데 이 on the bench를 앞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아까 부정어 도치 같은 경우에는 the man sit이니까 어떻게 고쳤어? 의문으로 did the man sit 이렇게 바꿨잖아. 장소 부정어 아니지?
이거는 더 간단해. 그냥 그냥 바꿉니다. 일반 동사고 지랄이고 상관없어. 그냥 바꾸는 거야. 그냥. 그럼 지금 너네 머릿속에 개념 잡혔지? 부정어 도치는 의문문의 순서로 바꿔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어차피 비동사나 조동사가 그냥 바뀌겠지만 일반 동사면 두더지 디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일반 동사인데도 안 나온다. 그냥 바꾼다고. 더 쉽지? 자,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지금 내가 변화를 시킨 게 딱 하나야. 이걸 보통 명사라 그래. 얘를 뭐라 그래? 대명사라 그래. 그치? 대명사 뭔지 알지? he, I, 뭐 you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요게 주어일 때 조금 달라. 이걸 꺼내긴 할 텐데 이렇게 써.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꾼 거야. 언제? 요게 뭐일 때? 대명사. 오케이? 그래서 내가 니네 예전에 물건 여기 있습니다 할 때 here라고 대어가 뭐라 그랬어? 품사가? here 대어? here 대어는 뭐야? 품사가? 부사지. 그지? 장소의 부사 맞잖아. 그래서 내가 물건 여기 있습니다 할 때 here is it이 아니고 이렇게 외워. 왜 is it이 안 돼? it이 뭐니까? 대명사. 자, 그 고양이 여기 있어요 할 때는 뭐라고 했어? Here is the cat이야. 알겠어? 자, 그럼 뭐뭇이 거기 있다가 뭐겠어? there이 나가면 거기지. There is the cat은 뭐야? 이건 여기 있다고. there is 뭐야? 고양이가 거기 있다. there is 있다로 배웠지? there를 해석하지 거기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지? 이유는 원래 이렇게만 쓰면 고양이 한 마리가 거기 있다인데 거기를 보통 뒤에 쓰거든. 그럼 저 거기가 여기 아니야. 그래서 저걸 해석을 안 한다고. 그래서 보통 니네 there is there라 배울 때 그냥 있다라고만 해 이렇게 한다. 그지? 이게 주어기 때문에. 그런데 there is 뒤에 주어가 안 되는 게 뭐겠니? 생각해봐. there is 지금 다 배웠어. there is there라 다음에 주어로 못 쓰는 게 뭐겠니? 대명사지. 그래서 어떤 애들 영작하니까 그것이 있다 써봐 그랬더니 뭐뭇이 있다가 there is니까 there is it. 맞아 틀려? 안 된다니까. 그래서 보통 니네가 배웠던 뭐뭇이 있다의 there is there라는 뒤에 보통 명사가 와요. 알가? 오늘 뭐야? 여기 있습니다 할 때 here are you야 here you are. here you are 그러지. 왜? you가 또 뭐니까? 대명사니까. 그럼 너의 책이 여기 있어 할 때 your book은 대명사가 아니지. you가 들어서 your book은 대명사 아니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Here is your book. 이런 거야. 내 책 어디 있지? Here is your book. 여기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거 어디 있어? Here it is. 여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할 때 here it is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이 두 가지 도치가 고등부 때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도치 두 가지야. 하나 더. 도치 얘기 오늘 세 가지 끝낼 거야. 그럼 니네는 특강 들었으니까 이제 한 학교 가고 한 3월 말이나 그때쯤 니네 책의 진도가 마무리될 때 도치가 나올 거거든. 그때 니네가 아는 척 막 하는 거지. 세 번째 도치야. 가정법 도치인데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요새 가정법 중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 가정법 뭐라고 불러? 위에 패턴. 가정법 과거형으로 쓰니까. 하지만 해석은 뭘 한다고 했어? 해석은 현재로. 여기 중딩 때 안 배웠어 이거?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 해석은 뭘로 한다? 그래서 이건 뭐뭐 라면이고 이건 뭐야? 뭐뭐 였더라면. 이거 중딩 때 배우지 않나? 그지? 근데 선생님 가정법 저 과거에서요
워 말고 if I knew it. 이러면서 어떻게 돼?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이 안다면. 안다면이지. 이렇게 번역하라 그랬지? 워가 아니라 이렇게 과거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워일 때만 도치가 돼.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하는 워일 때만 도치가 가능해. 자, 지금부터 가정법 도치하는 거야. if를 안 쓰는 게 관건이야. if 가정법이고 뭐뭐라면이라는 뜻이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 if를 안 쓰고 고치는 거야. 이건 안 쓰고 were 주어로 쓰는 거야. 뒤는 똑같아. 그럼 니네 내가 너라면이 뭐야? 이 가정법이 뭐야? 내가 너가 될 수가 없지 절대로. 그런데도 된다면 이게 가정법이잖아. 그래서 if I were you 이게 내가 너라면이지. 자, if 지우고 바꾸면 같은 뜻이. 흑형들이 말할 때 What are you? 뭐야? What are you? I couldn't solve it. 내가 너라면 못 풀겠는데. 어? What are you? 영어 같지 않잖아. If I were you, what are you? 이렇게 되는 거야. What I say?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if를 안 써. 근데 얘는 내가 PP라고 적어놨잖아. 얘는 비동사고 지랄이고 상관이 없어. 왜? 아까 내가 you가 이거는 도치가 안 돼. 근데 if I had known 하면은 어?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이잖아. 이게 비동사일 때도 뭐처럼 비동사일 때도 had been이 될 거 아니야. 뭐가 됐든 누군 나오게 돼 있어. had가 나오게 돼 있지. 그래서 얘는 종류를 막론하고 if 지우고 had만 꺼내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도치시키면 if I had known it 도치하면 어떻게 되겠어? had I known it 이렇게 쓰는 거야. if는 없어. 그래서 요게 마지막 세 번째 가정법 도치. 그러니까 니네 하여튼 앞으로 뭐 또 하겠지만 영어의 도치 중요한 거 세 가지일 때 첫 번째 뭐? 부정어 도치. 중요도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장소 부사구 도치. 마지막으로 가정법 if 가정법 도치야. 이거 말고도 보호 도치라는 게 또 있어. 근데 그거는 빈도가 좀 낮으니까 나올 때 얘기할 거야. 가장 기본이 되고 학교 내신에서 물어보는 세 가지 도치는 부정어, 장소, 가정법이야. 세 가지. 여기 뭔가 바뀌는 거야. 순서가. 어려운 거 했네. 어려운 거 했네. 뭐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들을 때는 좀 어렵다. 그래서 보통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전체 본 수업 시간에 얘기할 텐데 가정법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 그냥 이게 관용 표현인데 이게 뭐뭇이 없다면이야. 그래서 너의 사랑이 없다면 영어로 할 때 if it were not for your love 이렇게 쓰는 거야. I couldn't live anymore. If it were not for your love 너의 사랑이 없다면 그럼 사랑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지금 있는데 연인끼리 너 나 사랑하지. 근데 너의 사랑이 만약 없다면 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가정법. 오케이? 니네 배운 대로 도치시켜봐. Were it not for 같은 말이야. Were it not for your love. 선생님이 거꾸로 공부시킬 때가 있어.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이거 니네 나오거든. 1학기나 2학기 내신에 학교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반드시 나오거든 이거. 없다면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이렇게 외워두잖아. 그럼 가정법 도치를 까먹었어. 잠깐만. If it were not for가 were it not for가 됐으니까 if 지우고 it하고 바뀌었으니까 맞구만. 기억났다.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 잘 안 되는 문법은 대표 예문을 딱 하나 정해놓고 암기해버리고 나중에 그걸 떠올리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 뭐 if 가정법에서 if 지우고 주어를 뒤로 보내고 동사를 앞으로 이렇게 외우면 안 외워지니까 그냥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그럼 끝나잖아. 그거 외우고 또 이게 없다면이면 이게 없었다면 한번 만들어봐. 동사를 had pp로 바꾸면 되지. 불러봐. 없었다면이 뭐야? if
얘만 had pp가 되면 되잖아. 그래서 if it had not 써야 되니까 not been for가 뭐뭇이 없었더라면. 됐지? 그럼 밑에 것도 안 해도 되겠네? 어떻게 쓰면 돼? 그렇지. had it not been for. 반드시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애들한테 내가 암기시키면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딱 외워두면 가정법 도치 까먹었을 때마다 이 예문만 딱 떠올리면 순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니까. 아까 과목적으로도 배웠지.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어. 과목적으로 순서 헷갈려서 수고 하나 정했지. make it a rule 2 이렇게 외웠어. make it a rule 2. 만들다 규칙으로 이것 하는 것을. 그래서 평소에 make it a rule 2, make it a rule 2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과목적어 문장 영작 나올 때 make it a rule 2 그러면 주어 동사 it 쓰고 목적격 보호 쓰고 to V니까 이거 딱 기억해서 요번에 해당되는 문장을 이 순서에 맞게끔 쓰는 거지. 이런 것도 공부 방법이야. 그러니까 정해진 문법의 수거가 정해진 문법으로 정해진 수거가 있으면 어차피 그것도 외워야 한다면 외우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 적용된 문법을 확인하는 거지. 과목적어 이걸로 외워서 확인하는 거야. 난 진짜로 학교 다닐 때 make it rule 2 입에 붙였어. 이것도 붙였어.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붙였어. 그러니까 가정법 도치하고 과목적어 문장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이 문장만 떠올리면 되니까. 오케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답답한 게 이제 좀 답답한 거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개념을 바탕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다 같은 개념을 묶지 못하고 이것저것 따로 가.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데 요만큼 배우고 여기서 요만큼 배우고 하니까 내가 통일성이 없는 거야. 뭔가 영어 전체. 어제 여기 옆에 경쟁학원 인싸 뭐 어쩌고 학원 있는데 그래서 고3짜리가 왔어. 우리 학원에 고3 애들이 선생님 좋다고 왔어. 딱 2시간 수업 들었거든. 자기가 2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나 직접 들은 얘기야. 진작에 올 걸 그랬다면서. 그러니까 학원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이 다니니까 우르르 다닌다고 했어. 뭐 그래서 거기 왜 이렇게 다녀? 그랬더니 거기서 뭐 전교 1등 하는 애가 거기 있다. 아니 전교 1등 하는 학원에 가면 내가 전교 1등이 되는 게 아니잖아. 아마 그 전교 1등에는 학원이 어디가 됐든 그냥 계속 전교 1등일 거야. 그지? 엄마들이 단순하지. 니네가 수업이 좋다고 느껴져야 돼. 내 앞에서 물어보긴 그렇지만 선생님 수업 좋지. 좋잖아. 좋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듣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면 또 안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대부분 선생님이 어제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지금 올해 졸업한 3학년들도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지도를 못했고 그러니까 중간에 받았어. 거의 5월에 받았나? 계약하고 졸업한 애들. 그 다음에 애들은 거의 2학기 때 받았고 지금 니네 바로 위에 선배들은 거의 4월 이렇게 받았어. 계약하고.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나랑 함께 하진 않았어. 니네가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하고 방학부터 함께 한 거야 나랑. 그러니까 지금 위학년보다 니네가 개념이 빨리 잡혀 지금. 내가 느끼기엔. 그래서 니네 선배들 가지고 내가 개고생을 했어. 그러니까 3월달까 4월달까지 이 니네하고 했던 특강이라는 작업을 못했다고 걔네들하고. 정말 힘들었어 걔네들. 그래서 걔네들이 막 시험 보고 48점 나오고 막 이런 애들이야. 38점 나오고. 니네는 내가 살짝 기대해도 되겠지. 잘 볼 거야. 3월 거는 또 첫 중간고사는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 나는 지금 준비하는 게 언제냐면 기말고사야. 그렇잖아.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첫 중간고사부터 넘사벽으로 내면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좀 당황스럽단 말이야. 전체 반평균도 있고.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야. 기말 때는 이제 그걸 합산해서 등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왜 갑자기 기말이 이렇게 됐어? 이런 얘기 많이 나와. 영어뿐만이 아니라 수학도 그렇고. 선생님은 지금 대비하는 건 1학기 기말고사야. 그러려면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중간고사 보고 나서 에이 방학 때 괜히 빡세게 했네. 문제 이 정도면 그냥 외워도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 특히 발고 이런 데는. 선생님 이거 학원에 다니고 그냥 외워도 이 정도 100점 맞겠는데요? 그런 놈들이 기말에서 38점 나와. 기말을 봐야 돼. 더 나아가서는 2학기 때도 봐야 돼. 영어 난이도는 고등부 영어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참 좋은데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 한번 볼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 이게 문제야. 그래서 3학년 때 O형, V형 중간에 놓치면 3학년 때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겁주는 건 아니고 얘네 잘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내가 기대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전체적인 평균치에 이렇게 가르치면 얘네들이 요 정도 따라오겠지 했는데 좀 요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 지금 느낌은. 응? 이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 힘내고 좀 지루한 과정이고 힘들겠지만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힘줘서 열심히 하세요. 항상 피니시까지 탁 잘해야 돼. 응? 이따 봅시다. 또 가은이는 카톡으로 질문도 하던데 너희들도 선생님 만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집에서 문제 풀다가 어려우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면 카톡 하세요. 그렇게 설명해줘도 이해가 잘 되잖아, 그죠? 고생했어. 꼬꼬마 잘 쉬었다가 와. 우리 가은이는 키가 크니까 정연경인가 정연경? 정연경에 뒤에 있는 정연경? 바른 채도 잘 쉬고 와. 바른 채 말고 바른 채.